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앞서서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심리적 G8. 네, G7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G8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거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이 심리적인 G8 반열에 올랐다, G8 국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식 브리핑한 줄은 모르고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심리적 G8이라는 단어를 보고 처음에는 농담성으로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나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했었던 얘기 중에 심리적인 핵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공유 혹은 뭐 심리적 핵공유. 그것 때문에 그때도 좀 비판이 있었거든요. 아니 실질적 핵공유도 아니고 뭐 혹은 우리가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뭘 발전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을 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G8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 관련된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자회담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 혼자서 심리적 G8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G7 그 대사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건배를 할 때 G8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우리 이제 우리 주미 대사 같은 경우도 G8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이번에 갔을 때는 거의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혼자 이제 헛물 켜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대통령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는지 뭘 뇌졌는지 같은 거를 좀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였습니다. 예, 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고 이런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G8이라는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좀 뭐랄까 이제 국격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측면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으로서 기여할 거냐를 따져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이제 비살상 무기 지원을 더 늘리겠다라고 한 거라든지 혹은 뭐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보고 또 이제 한국인 위령비에 일본 총리하고 같이 이제 참배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국격을 높이는 그러니까 성숙된 우리의 태도를 좀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조금 거기서 더 주의를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이제 행사의 일환이 일본을 다소간이나마 이제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결국 이제 주는 게 있으면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받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불편한 이슈 혹은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이제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원폭 희생자들은 일본에 가서 당한 피해의 이제 연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살핀다라는 거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결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유일한 피폭 국가로서의 희생자, 피해자 일본 이 서사에 자칫하면 복무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왜 그분들이 그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가 있었어야 했는지, 강제징용을 통해서 강제 징발된 인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의 강제 동원, 강제징용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앞으로 활동이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헛소리 잔치. 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서 도심 집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염수를 처리한 물을 1리터 그 10배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일단 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제 방일해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검증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쪽에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가고 있는 시찰단 같은 경우도 우리는 계속 이제 이 실질적으로는 검증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니시무라 경제상 비롯해 산업상 비롯해 가지고 이제 뭐 정부의 공식 입장이 검증은 아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쪽에 이제 설명을 하는 쪽이 가깝다라는 게 일본 내부의 설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 실무단이 가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결국 일본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도쿄전력에서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 바깥으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이제 강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 있는 검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그 다액종 제거 시설, 그러니까 알프스 시설을 물이 통과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비교하려면 우리가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무작위로 이 탱크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이제 뽑아 올리는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료 채취는커녕 관련된 원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여부도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검증단이 그러니까 그 실무단이 가는 것 자체가 예.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적인 검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시찰단은 방류 전에 오염수를 측정하고 저장하는 그 탱크를 중점적으로 보고 또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그런 점검이 이루어질지 이게 관심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그 대목인데요. 알프스 장비를 본다,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본다라는 거에 이제 어떤 전제는 뭐냐면 이 과정 자체를 인정하는 게 돼야 됩니다. 설치가 잘 돼 있는지 혹은 뭐 통과가 잘 되는지 하고 나서 뭐 깨끗하게 정화가 된 것 같은 상태를 본다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이 시설을 통해서 물이 나가게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우리가 이제 노는 그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이 과정을 우리가 인증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내 우려를 좀 귀담아 드려야 되는 대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설비를 지나면은 안전한 물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이제 이런 설비를 보게 되는 거다. 그렇죠. 일본은 아마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만큼 오히려 이런 시찰단의 방문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도심 집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게 실효 채취 같은 실효적인 검증 절차를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초에 시찰단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제 그 대목인 거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들러리 서는 작업에 우리가 동참을 하느냐라는 얘기여서요. 뭐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이 사안을 결국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는 뭐 장기 이슈로 가져가려는 그런 좀 포석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제 이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이 문제를 계속 이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여름쯤에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태도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어떤 관련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는 양태로 봤을 때는 이 다음 단계 방류 다음에는 결국 이제 후쿠시마 주변 인근에서 이제 잡히는 수산물들을 수입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은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 바다가 깨끗하다는 걸 사실상 인정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는 당연히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도심 집회에서 강력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이 제명될 수도 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궁금한데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도심 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걸 두고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한 걸 두고 이거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겁니까? 뭐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위 이제 김남국 일병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제명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면 전환용이라는 게 이제 배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었던 소위 이제 잡코인 중에 하나, 클레이코인이라는 게 결국 돈 세탁용이었던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해서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었던 의도가 그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이거를 같이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뭐 그럴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윤리특위로 지금 회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최소한 그 절차가 한 8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을 좀 충분히 보내고 나서 나중에 논의되는 것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다. 지금 그 어떤 그 논쟁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 그러니까 전당대 돈봉투 의혹에 의해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게 지금 대선 당시에 요거 대선 자금용 돈 세탁 의혹으로까지 번진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코인 논란의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염수 문제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기현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제 관심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그 돈 세탁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걸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쉽게 얘기하면은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클레이페이라는 그 코인으로 네.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돈 세탁 과정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소위 코인 그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일종의 이제 잡코인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코인이긴 한데 어쨌든 위믹스는 이제 위메이드라는 중견 기업에 연동이 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는 클레이페이 코인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을 포기하고 예. 뭐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출시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코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를 했느냐. 이게 결국 이제 배경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모 씨라고 하는 이 클레이페이 코인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신원이 특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김남국 의원하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그걸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사실상 이제 내부 정보를 알고 짜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에 투자했던 시기가 작년 2월쯤이기 때문에 딱 이제 대선 한가운데거든요. 결국 이제 대선 자금으로 세탁해가지고 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건데 예. 다만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선 한가운데라는 거는 물론 이제 돈이 좀 그 선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때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경선으로 넘어가는 본 선거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제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뭐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선관위에서 이제 추가 처리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막 급해가지고 엄청 어디선가 돈을 당겨와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비자금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불투명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굳이 특정하자면 경선 이전 시기, 예비 후보 시기로 꼽거든요. 그때를 벗어나서 본경선 때는 이렇게 뭐 코인에 돈 세탁을 해야 될 정도로 돈이 급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연결관계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밝혀낼 수 있을 거냐. 뭐 결국은 이게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이 이제 거액의 코인 투자를 했더라.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상임위 중에 또 코인 거래를 했더라. 이 부분이 또 포착이 되면서 비판을 받았고요. 이거 혹시 입법 로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의혹에서 이제 대선 자금 돈 세탁 의혹까지 제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 이거 이재명이 제명될 수도 있다.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대선 자금용 돈 세탁 과정이었다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도 읽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설명 쭉 들어보니까. 그 이제 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제명,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른 제명을 언급하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워낙에 잘 알려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당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내 우려는 아니 측근조차도 그러니까 뭐 본인이 말하자면 이제 쳐내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아주
친한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불거지게 될 수많은 이슈들 혹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단호한 조치들을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 있겠느냐. 혹시 이제 그런 강력한 혁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 당내 의구심이 커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측근일수록 필요한 시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제명 말씀하신 거죠. 김남국 그렇습니다.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회 본회의에 그 제명안을 올려가지고 바로 표결에 붙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민주당은 어제 입장을 보니까 일단 이거 국회법에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윤리특위 절차를 거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한 80일 정도, 최장 80일 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숙려 기간이 20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문기구에 자문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기간이 원래 30일 그리고 이제 연장하게 되면 추가 30일에서 총 80일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명 조치 자체가 굉장히 좀 엄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좀 잘못을 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직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모여서 단순 결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아직까지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김영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명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전에 이제 2011년, 12년 어간에 강용석 의원이 소위 아나운서 관련된 발언 때문에 제명 의결이 필요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자문기구에서는 제명을 이제 권유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는데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제명이 이루어집니다. 예.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정도의 이 뜻이 모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강효석 의원도 제명이 안 됐었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이 과정을 좀 엄밀하게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에서 그 징계가 영권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윤리특위를 거쳐서 이제 징계가 이루어진 게 21대 국회에서는 영권이었고 네. 보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회부가 돼가지고 국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네, 사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이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를 안 거쳤던 거고요. 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상으로 따지면은 특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특위에서의 자문기구 자문을 구하는 기간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사안에 이제 차이가 있는 만큼 또 제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예, 때문에 네. 제명이 걸린 그런 문제인 만큼 국회 윤리특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 입장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전국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